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4호 제5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 4년 연속 선정 쾌거.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지난 2월 2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75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는 11일 대응 투입해 총 7,500만 원의 예산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구리시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리시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리시를 비전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 운영,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AI 디지털 분야와 지역 특성화 분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 유형별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직업 적응 기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업 적성 기반 성인 진로 개발 중 장년 재가 장애인 문화 프로그램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사각지대 없는 평생 학습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이 평생 학습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시민 누구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실시.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며 따뜻한 공감,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차마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적치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리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구리시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해당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은 DB손해보험 주을 통해 제공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으로 사고 1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본인 부담금은 사고당 2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1인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상담센터는 휠체어코리아.com,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2-2038-0828, 아어즈 한 번, 이며 홈페이지 https://www.wheelchaircourier.com을 통해서도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만 적용되며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제3자 피해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복지행정타운 2026년 3월 개관 예정. 광주시는 송정동 120의 8번지 1원에 건립 중인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이 오는 2026년 2월 준공을 거쳐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광주시 복지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된 광주시의 주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31억 8,800만 원이 투입됐다.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총 면적 46,115.45에 달하며 행정복지 문화 기능을 집약한 시민 이용 시설로 조성되고 있다. 건물 지상 1층부터 3층 일부에는 송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소통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문화취미교실, 그룹운동실 등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지상 2층에는 맑은 물사업소 하수과와 수도과가 입주해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 기능도 대폭 확충된다. 지상 1층에는 송정어린이집과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들어서며 지상 6층에는 가족센터, 지상 9층에는 여성비전센터가 조성된다. 여성비전센터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세일센터와 요리 미용 컴퓨터 교육시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장애인 복지관은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배치된다. 이곳에는 언어 미술 물리 심리치료실을 비롯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도서관, 체육관 등이 들어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지상 7층과 8층은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집이 입주하며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가상현실 체육활동장, 영상편집실, 게임실, 제작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상 3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들어서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상 5층에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배치된다. 지상 10층에는 일자리센터와 청년지원센터가 입주해 구인 구직 상담과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은 시민들이 한 곳에서 행정과 복지, 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거점이라며 2026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 특성화 모델 2년 연속 선정.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장애인 평생학습 특성화 모델로 2년 연속 선정돼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이 주관한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특성화 지원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4,320만 원을 포함한 총 8,64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3년 이상 국비 지원을 받아온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정책 자산과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 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 광명시는 디지털 인공지능, AI, 학습을 기존 체험 중심에서 제작 창작 중심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시민 참여의 주체로 전환하는 학습 구조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디지털 인공지능 역량 강화 과정, 시민 학습 과정, 관계 학습 과정 등 세 대 추진 방향 아래 8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 인공지능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창작 중심 학습과 시민주권 탄소 중립 등 시정 가치와 연계한 교육, 관계 기반 학습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을 시민 참여형 학습 모델로 확장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은 모든 장애 유형의 학습자가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라며 광명시는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을 더욱 체계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운영위원회 출범, 평생학습센터 운영 논의. 광주시는 9일 시청 이음홀에서 2026년 제1회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애인의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운영위원회는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교육문화국장을 위원장으로 장애인 단체 대표, 교육 전문가, 장애인 가족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 앞서 열린 위촉식에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본 방향 설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복지행정타운 내 개관 예정인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방향과 2026년도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는 총면적 427 규모로 광주시가 직영 운영하며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6개 영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교육실과 예체능실, 동아리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장애가 배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센터 개관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교육 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맞이 취약계층의 온누리 상품권 전달. 광명시 일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송문섭은 지난 5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가구의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 가구당 1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온누리 상품권은 일직동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후원금으로 마련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송문섭 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숙 통장은 매년 명절마다 꾸준히 나눔 실천한 일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설날에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